먼저 저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기 시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과 당원들께서 부여하신 혁신하라, 민생을 챙기라, 미래로 나아가라 이 명령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자, 유시세 윤다혜 기자님. 뉴스원 윤다혜 기자입니다. 최고위원 5명 중에 4분이 이제 친명계 인사들로 좀 선출이 되면서 좀 친명 지도부라는 비판이 좀 나오는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시는지와 또 지명직 최고위원 2명 그리고 비서실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인선 관련돼서 결정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있을 최고위원 당선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인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 구성이 친명이냐? 저는 그분들 중에 원래 상당 다수가 저희 무슨 이재명 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80%에 육박하는 이 당원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춰서 최고위원들께서 선거운동을 하신 것이다,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선을 중지를 모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쪽에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정현주입니다. 우선 대표가 되신 것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좀 전에 했던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좀 인선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고, 성갑석 후보님이 떨어지셔서 이제 지도부가 전원 수도권 출신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호남이나 영남 등 지역성을 보완할 그런 구상 같은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된 지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선거 과정에 민주당의 본산이라고 할 호남의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지만 혹여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에 대한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다음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손승훈 기자입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좀 말씀해 주는데, 만약에 좀 성사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와, 그리고 또 민생 관련해서 협치가 중요할 텐데 윤석열 정부 공통 과제를 함께로 추진해 볼 만한 것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겪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면 누구와도 만나서 협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 또 민생 위기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가장 급선무는 민생과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을 하고,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것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 중에 민생과 경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우리 민주당이 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민생과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방책들이 있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저 왼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전다신문 최기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다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민생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선거 치는 동안에는 민생에 대한 얘기를 좀 두루뭉술하게 좀 하셔서 민생 구체적으로 좀 어떤 민생 정책을 좀 추진할지 계획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드리자면 한두 시간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콕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게 주로는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나 또는 지금 높은 가계부채나 또는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경제난으로 정말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두 번째 입법으로 냈던 불법 사채가 횡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서민 지원 확대, 이런 것도 하나의 방책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정책을 말씀드리겠지만, 정치에서 국민의 생존과 국민의 삶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민생이자 경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표님 다음 일정 때문에 한 분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 맨 뒤에. 네, 대표님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저 연합뉴스TV의 나경열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대표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시면서 선출되셨는데, 이게 좀 투표율도 낮고 좀 소수의 당원 목소리가 이제 좀 적극 반영된 게 아니냐, 그래서 팬덤 정치에 대한 어떤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확장성, 그리고 좀 또 전국 정당화, 이런 면과 좀 충돌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런 소수의 팬덤 정치를 벗어나서 확장성과 그 전국 정당화 이뤄낼 그 구상이 있으시다면요. 이번 투표자 수가 45만 명? 45만 명? 투표자 수가 몇 명이에요? 권리당원 3%가 넘었어요. 아니, 인원수가. 네, 숫자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대비해서 투표자 수가 1.5배가 더 많습니다. 아마 지난 전당대회 때 26만 명인가 이 정도 투표를 했는데, 지금 아마도 40만 명 가까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팩트로 우리 기자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입당한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대선 이후에 입당했던 약 30만 명에 가까운 소위 신규 당원들은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을 가지고 관심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120만 명에 이르는 권리당원들께서 대상자인데, 그중에 40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0여만 명이 투표했다는 것은 아마 기록적인 수치일 것이다. 투표율이 아니라 투표자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극소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120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 중에 40여만 명이 참여해서 80% 가까운 분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소수 팬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당대회 기간에 취재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은 다니면서 대화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언론인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참 아쉽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자주 여러분과 뵙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여러분의 질문도 듣고 또 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에 저희들보다 더 힘들게 취재하시느라 애쓰셨던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전당대회 국민들께 많이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재명 당 대표님 합동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